1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향 견문형이라고 있죠. 예, 향리리에다가 관리리자에다 향촌사회. 이것만 봐도 뭐 향리, 뭐 중인계층 이런 걸 연상할 수 있겠죠. 이 책은 뭐뭐 출신이 유재건이 지은 인문행정기로 위향 문화발달, 양반 4대부 문학이 아니라 그 이하 계층인 주로 중인들을 중심으로 한 위양 문학.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상을 높이고자 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자, 이 중인이라는 것은 양반 4대부에서 이제 그 도태된 그래서 사족, 그러니까 독서 계층인 이들 외에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중인은 주로 이제 그 기술직 플러스 이제 서얼까지, 그래서 중서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중인은 이제 기술직, 뭐 의원, 역관 등 이런 오늘날 전문직 이런 직종이 되겠고요. 향리라든지 주로 리자로 많이 끝나죠. 그렇지만 이제 서얼도 양반 외에 첩의 소생으로서 그 자식들인데 비슷하게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왜 같은 양반, 원래 시장은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도태되었느냐? 우리들도 능력이 있다. 특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학적 재능도 있다. 그래서 이향 문학이 많이 발달하고 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중인 계층은 이제 그 한품 서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품계 승지에 제한이 있죠. 또 서얼 근고법 뭐 이런 등.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제한을 없애려는 이 소청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 말 철종 때 이 대규모 소청 운동이 전개돼서 1851년 신해년에 허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료직 진출이 이루어진 것이죠. 서울 쪽은 이게 가능은 했는데 소청원을 했지만 이 중인 쪽 계층은 이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과거를 볼 수 있어도 잡과라든지 또 오르더라도 당상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청료직, 이런 언론 3사 이런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신분 계층이 나오죠. 매매 상속 증여에 대상했다. 이거는 노비에 대한 것이죠. 장례원을 통해 국가에 가렸다. 노비에 관한 그러한 감독 기구이죠. 소송 같은 거 한다거는 이것도 역시 노비 계층이고요. 공장 안에 등록이 되고 숭업 제품 생산을 당하였다. 자, 요거는 무슨 하는 이제 등록 장부인데 사농공상에서 바로 수공업자 계층이 되겠죠. 공장 안에 등록해서 그 관영 수급이 되겠고 좀 제한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상공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이 해제가 되죠.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 역천, 이 7가지 종류의 그런 신량 역철이 있죠. 나장, 무슨 좀 힘든 일, 남이 꺼려하는 뭐 그러한 집니다. 뭐 조졸, 봉숙군, 뭐 수군도 여기에 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조선 시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양인 아니면 천인인데 양인이지만 기피하는 그런 천역을 담당하는 것을 신량 역천이라고 불렸습니다. 뭐 고려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양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이 중인 계층의 그러한 양반과 다른 점이 관직 진출.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도 이들이 자신들과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는 것은 겸재 정선이죠. 우리 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천의 아름다운 사실적으로 저는 겸재의 그림을 알 수 있는 특편지를 마련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좀 뭐 그러한 계통의 그림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강전도가 되겠죠. 겸재정선의 유명한 그림이 금강전도고 그다음에 인환재색도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진경산수하죠. 우리나라의 안전 산천을 사실적이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징 잘 살려서 그린 그림이다. 단순히 이제 사실적 모사만은 아니죠. 이건 뭐 쉽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왕이라는 사람 있죠. 굉장히 서양화법 원근법을 보여주는 영통골 동구도. 그 다음에 3번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도화서 출신 화가인 안견의 목류도원도. 4번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5번은 조선전기의 요 3번과 같이 5번은 같이 알아두죠. 강해안의 고사 관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영조가 세 손을 데리고, 영조의 세 손은 정조죠. 어디에 거동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원시입니다. 집현전을 개성한 이 기구는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옥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영조가 세 손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이제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라 했죠. 그리고 옥당이라고 불린다. 이건 바로 홍문관이죠. 조선 성종 때 문안을 담당하며 왕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집현전이라든지 홍문관,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왕과 경연을 통해서, 학술적 토론을 통해서 정책적 자문, 조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되죠. 교재 텍스트는 경서, 역사서와 유교경제, 사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집현전이라든지 홍문관은 바로 경연이 주된 업무이고, 여기에 정치 기능을 덧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조선의 통치기구에 대한 보도록 하죠. 수도의 행정과 시한합니다. 이거는 한성부가 되겠고요.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홍문관은 언론 3사에 해당이 되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까지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3사는 곡식, 회계, 전국을 담당하는 재정적 기능을 담당하죠. 이건 언론 3사, 조선은 다르고요.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이거는 춘추관이 되겠고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제, 강상제도를 처리했다. 이거는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는 승정과 함께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고요. 언론 3사 3개는 왕권을 적절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종로의 연초니까 이제 담배죠. 조선 후기 전기수 이야기 읽어준 사람, 장터 같은 데서, 장시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조선 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인경어 뭐 어쩌고 나오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 농업, 상업, 수공 모두 골고루 좀 발달했다. 화폐도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자, 금속화폐인 건원 중보가 주제다. 이건 최초의 우리나라 화폐이고 고려 성종 때죠. 996년. 벌써 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등 구황작물. 이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은 외래의 작물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상공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경제적 모습이 나오면서 이 독점적 도매상, 이거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사상도구 이런 건 나타납니다.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됐다. 지방의 전기적인 장시가 커지면서 활성화되죠. 송상, 개성상인, 만상, 의주상인, 이들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추적하였다. 이런 국제 무역까지도 수행하는 이러한 사상도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역적의 입을 통해 김재란과 함께 영창대군을 옹립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복대비와 관련된 인물이죠. 그리고 영창군이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가 있으니 법대로했습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 때 폐모살제, 인복대비를 폐비하고 배다는
형제긴 하지만 동생을 죽이는 적자인 대군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광해군 때에 있었던 일이죠. 이 김재란 같은 게 이제 서인과 결국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시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인 북인 그중에서 이제 대북 세력 정일홍 이천정 이런 세력들이 바로 서인들의 그런 반정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바로 그 명분은 바로 폐모살제 이것이 문제가 되죠. 물론 중리배교라든지 전후 복구 사업 이런 거를 광해군이 잘했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 외에도 뭐 무리한 왕궁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과 대북 정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을사사가 일어났다. 대윤 소윤 간의 그러한 각각 인종과 명종의 외척 그래서 윤원영 등 그런 소윤일파가 윤임 등 대윤일파 근데 이 윤임일파에 사림 세력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희생이 많이 났죠. 1545년이죠. 명종 때 있었습니다. 조의 제문이 발전된 김일성 등이 처형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사화인 바로 무오사죠. 1498년 연산군 때 있었죠. 그래서 김종직 등이 이제 부관 잡시당도 했었습니다. 정예를 모범한 사건 기축옥사 1589년이죠. 이게 발생하여서 이 정예립이 동인과 연관해서 서인 정철 등이 모질게 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당시 광해군을 세자로 올리는 세자 건조 문제로 이번 또 반대로 서인이 몰락하고 동인이 집권하면서 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이게 1500 기축사가 89년에서 1591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김의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이게 바로 동서분당이 일어나게 되는 김효원, 신진살인과 기성살인, 심의겸 각각 동인서인의 형소가 되는데 임사건을 가진 이전을 놓고서 동인과 서인이 처음 분화 대립하게 되었다. 이게 1575년입니다. 자, 정답은 1번 인조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래 변방의 일을 위해서 변방일을 대비한다. 비변사를 설치했고 변방의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상하고 있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 조선 후기 상황이죠. 혹 병정판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역적인 입장이 되고 볼 참판 이하의 당상관은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청컨대 혁파하소서. 자, 비변사는 원래 삼포회란 등 외국과 여진족 이런 것을 변방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삼정성, 육조판서, 사도유수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사 등 정치적인만 했는데 점차 상설화됩니다. 명종 때 1555년에 상설화되고 임진왜란을 이루어지면서 정치 기능에 일반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가 할 일이 주로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붕당 정치를 거쳐서 세도 정치 때는 여기서 고위 관리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변사가 혁파되는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 집정기 때문이죠. 방금 말했듯이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고 세도 정치기구의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가 이건 승정원이 되겠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명을 협회낸 것은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바로 소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밑줄근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된 것은 근본 진주의 난민들이 소란하겠다. 진주밀란이 되겠죠. 백낙신 탐악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 1862년 있었던
대규모 동시다발적인 세도정치와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세도정치와 그런 농민봉기가 세도정치와 첫 번째 농민봉기가 홍경래는 1811년이고요. 50년 뒤인 1862년에 바로 진주밀란을 비롯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임술 농민봉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통점 문제는 삼정의 문란이 공통점이었고요. 특히 환공 문제. 그래서 당시 이 진주밀란을 초목하기 위해서 파견이 된 당시 박규수 통상개헌원정이단 이 사람의 권유로 삼정 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기구인데 이게 설치가 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 해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삼정의 문란을 하나하나씩 잘 해결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아니 5번이 홍경련의 이유니까 186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가, 나 사이 시기에 쓰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제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도 이제 시대사를 많이 물어보네요. 자, 정묘년 때 맹약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마 화를 놓쳐야 합니다. 정묘년 하면 1620년 정묘라는 생각이 나겠죠. 그 사이 여전지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여 청을 쌓고 군량을 비춰야 합니다. 또 방아를 튼튼히 하고 군사를 집합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선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바로 후금, 청의 후일 되는 대비책이죠. 그러면은 이건 1627년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오라청관, 묵국 등이 국경을 정해 백두산에 이르렀다. 백두산에서 격전을 정했다. 1712년 숙종 때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 요 사이에 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아직 후금을 대비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아직 병자호란 이전 1630년 그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모르더라도 호란과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요 사이에 청과의 그런 후금 청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하나씩 보죠. 조총 부대가 파견이 되어 러시아 군대와 교전했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효종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조 때가 되고 숙종 때가 되는데 병전한 이후 그 수모를 치욕을 갚기 위해서 볼모로 잡혔던 효종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송시열, 이완 등이 주체가 돼서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어영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총 부대가 많이 양성이 되는데 준비를 보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것이 이제 청나라가 당시 흑룡강 쪽으로 해일운강 쪽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군대 토벌을 해서 조선의 군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볼 겸 우리 군사력 정도냐. 그래서 변유, 신급 등을 1654년, 1658년 두 차례 파견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의 국력은 그 이후로 강희제, 옹정제 걸리면서 너무 세지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효종 때 일이고 이거는 인조 이후의 일이 인조 때 일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명예 요청에 따라 강공림이 이끄는 부대가 파병되었다. 이게 이제 광해군 때 강공림이 투항하는 데 있죠. 임진왜란 때 명예 요청을 받아서 원군을 받아서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때 이제 갖게 되는데 1618년 심하의 변역이라고 하는데 강공립을 이제 보내서 이제 후금과 싸우는데 적당히 싸우다가 크게 후금과 관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대충 싸우다가 이제 투항하게 됐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어정쩡한 중립외교 노선을 거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북인 광해군 정권은 그렇지만 이제 서인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죠. 명예에 대한 대의 명분 또 의리 이런 걸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것이 강군의 부대가 파병된 것이 1618년 19년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광해군 때고요.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인조만정 이후 1623년 이괄이 이제 그 거의 뭐 1등 공신인데 실제로 농공 행사에서는 약간 밀려나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도 쪽 군사 책임자로 주둔하자 불만을 이끄고 그 다음에 1624년
도성을 침략하는 이괄의 난이 있게 됩니다. 그 잔당들이 토벌이 됐지만 후금으로 와서 광해군은 뭐 복수를 사주질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정묘호란이 일어나죠. 용궐상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끄고 항전했다. 이게 이제 그 뭐야 그 정묘호란 때의 대표적인 그러한 승리 의병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정묘년 때 맹양, 그러니까 정묘년 때 맹양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용궐산성 이걸 항전했다. 그건 정묘호란은 맞지만 맹양을 맺기 전이죠. 이때는 이제 형제관계 그냥 맹양인데, 예.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수 사수 살수 삼세원을 된 훈련정원이 설치했다. 이건 임진왜란 중이죠. 159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글을 문맥을 잘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왕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그림에도 두가 나타내는 초정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정선생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고 문이라풍의 산도와 생동하여 여전 꽝 물고기 그리던 작렸다. 그는 청해낸 후 북학이 박제가죠. 우물물 비유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예,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박제가는 대표적인 중상적 실학자이고 북학파. 예, 그래서 기행문이 북학이를 남겼고 자본주의적인 요소인 상공업을 위해서는 전력보다는 소비를 권장을 했습니다. 우물물을 쓰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마른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각 검사관이 됐고 또 정약용과 함께 천연지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었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발탁해 정조 때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 외에도 어떤 사람이 있죠? 발굴을 지은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이런 사람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실학 관련된 거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리와 무능을 공부했다. 이것은 열아이기를 지은 박지원이 되겠죠. 북한산 진흥항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정하였다. 시서화에 능했던 바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글씨로도 유명하고 추사체. 그다음에 금석학에도 조약해서 금석과한록이라는 걸 쓰기도 했고 진흥항 순수비를 고증을 했었죠. 곽우록에서 성호사설 과거로서 토지매매를 제하는 한전원의 제자는 바로 성호 이익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원의 실학사상 개성하여 실학을 더 발전시키 학파를 성호학파를 탄생시켰죠. 우서는 바로 중상적 실학의 성진 유수원의 그런 저서로서 산업공상의 지역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제가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모신문 서울시 양헌수 장군 문집가 일기 등 유형문화재 지정. 양헌수 보면은 정족상성 전투 로주제도 감독 강화도 침략 바로 뭐죠? 병인양요 때 활약한 장군이죠. 그래서 강화도 정족상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불황성을 짓고 그 다음에 김포 쪽 강화도 가게 입구전인 문수선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뭐 덕구라 그래서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 또는 광성진에서 어재현 장군이 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인양요가 되는데 병인양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헌선대군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한 대규모 천주교 박해 사건 약 8천여 명을 처형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병인양요 때 꼭 이제 약방협정 따라다니는 것이 이때 우리나라 외규장국 강화됐던 외정에서 약탈을 당했는데 의궤 등 많은 것 등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조선 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정익 시대를 일어났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기억.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여부를 저지했다. 이것은 바로 뭐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에서 이것을 저지시켰죠. 1898년 3월부터 3월부터 만민공동을 열면서 이것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어조연 부대가 광성 개상 때 이거는 1871년 신미양요죠. 이거는 1860년 병인년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